0번면이 있고, 그 다음에 1번면, 2번면, 3번면, 맨 마지막에 그림 같은 4번면이 이게 맨 마지막 상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0번면은 물체면이고, 그 다음에 S가 붙어 있는 조리개가 있는 면이고, K는 요게 정확히 맨 마지막은 그냥 K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면을 부를 때는 I번째 면이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면과 광축과 만난 점인데 요즘 어떤 면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I가 이런 있는데, 이 부분은 요 높이가 HI입니다. 그래서 어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면에 들어왔을 때, 면과 요점 만났을 때, 면과 광선의 교점에서 광축과 이 높이를 갖다 H해서 광선이 입수한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면과 면 사이 거리는 앞면의 번호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면이 있고 뒤에 면이 있으면 말이죠. 앞면과 뒤에 면의 소리는 앞면의 번호를 사용해서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 DI 하면 II에서 A 플러스 거리를 갖다가 I번째 면에서 I 플러스 면까지 DI라고 하고 여기 갖다 DI를 표시하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보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계는 각 점의 정점을 원점으로 하는 오른쪽 직각 좌표계를 사용한다. 이건 다시 올라가서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면은 첫 번째 면 정점이 여기 A1이고 두 번째 면 두 번째 정점이 A2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계산할 때는 각각 첫 번째 면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면 이 자리에 좌표를 둔 X, Y, Z 정점을 사용하고 두 번째 면을 계산할 때 대항 계산할 때 반드시 두 번째 면의 정점 A2를 기준으로 X, Y, Z 이렇게 X, Y, Z 좌표를 사용하고 그래서 면마다 각각 정점에 둔 좌표계를 두고 둔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면의 정점 여기 A1에 들어오는 X1, Y1, Z1 좌표계 그 다음에 A2 두 번째 면의 정점에 있는 여기 X2, Y2, Z2 좌표계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로컬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곡률, C, 곡률 반경, 물체거리, 상거리, 물체의 크기, 상의 크기 이런 것들은 좌표계의 기준으로 모두 부호를 표시를 합니다. 약간 앞에 그림으로 다시 보게 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올라가면 물체의 높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물체의 높이의 경우는 플러스 Y쪽에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이 하나 있고 말이죠. 면의 광선이 있으면 높이의 층이 되면 이것은 플러스가 있죠. 또 플러스랍니다. 그 다음에 면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면이 있으면 면의 곡률 반경이 있고 R의 경우는 곡률 중심이 이쪽에 있죠. 그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 곡률 중심의 위치에 따라 이 R의 부호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A1호부터 플러스 Z 쪽에 곡률 중심이 있고 이 면에 곡률 반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체거리, 상거리에도 또 조금 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빛에서 또 참고를 하실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부호가 없이 항상 양의 값에 가지는 양이 굴절률입니다. 근데 기하광학에서는 굴절률에도 부호를 부여하는데 순방향, 좌에서 우로 처음에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굴절률을 갖다가 크로스 부호를 주고 마이너스 Z 방향, 처음에서 그러니까 우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때는 굴절률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가게 되면 플러스고 플러스라서 다 모두 굴절 플러스입니다. 근데 중간에 거울이 하나 더 가지고 왔다가 반대로 가게 되면 이때는 굴절률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줍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빛이 방향을 바뀌는 것은 굴절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만 반사가 돼도 빛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1학년이나 어떤 고등학교까지 책에 보게 되면은 굴절의 법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반사의 법칙을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을 껴는 스넬의 법칙이라 그래서 n 사인 시타는 n 프라임 사인 시타. 그 다음에 반사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반사의 법칙에서 시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시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하광학에서는 굴절과 반사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스넬의 법칙만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굴절률의 부호를 갖다 표시를 하는데 양의 방향,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하면은 플러스 부호를 주고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은 스넬의 법칙을만으로 반사도 똑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 전후에 대응되는 양을 표시할 때는 프라임이란 부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자, 근축각의 부호는, 근축각은 이 그림처럼 어떤 빛이 이렇게 올라갈 때 광축과 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근축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각도를 뽑았을 때 우리가, 자, 입사각, 그래서 법선의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면 양, 반시계 방향이면 음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그림으로 본다면 말이죠. 요 빛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이 광선과 이 광축이 이루는 각도가 있죠. 그래서 이 각도를 보게 돼요. 이 각도는 일단 우리는 이 각도를 우리가 요 빛에 따른다. 요 플러스로 봅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광축이라고 요 각도는 이때는 자, 마이너스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요 각도의 부호가 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이렇게처럼 이렇게도 요 각도를 플러스로 썼지만 최근에는 코드5나 제막스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요 각도를 부호를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또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여기서 자, 일단 광축을 그리고 이렇게 면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죠. 면 하나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죠? 이쪽 마이크는 지금 안 돼,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먼저 여기 물체를 뒀을 때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만 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으로 이렇게 해서 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이게 물체라 그러면 아까 부호기에 보면 물체와 상에 대응되는 물량은 프라임을 붙여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게 일반적으로 요점을 5의 프라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5가 물체라면 프라임이 붙은 5는 거기에 대응되는 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그럼 여기에 물체, 여기에 공기가 매질이 된 굴절들이 있고 이쪽에 굴절률 M 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굴절률의 경우는 자, 방향이 좌에서 우로 가니까 굴절률이 일단 플러스를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기 중이라는 굴절률이 이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그런 게 좀 드물겠지만 이쪽 예를 들어서 어떤 유리가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M 프라임이 그때 마찬가지죠. 그때 좌에서 우로 순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도를 갖다가 이제 U라고 하죠. 이 각도를 U의 프라임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자, 이 U와 U 프라임은 자, 근축각 또는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축각은 영어로서 난 파라엑셀 앵글이 되어있고 경사각은 슬로프 앵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근축각의 부호가 사실은 기하과학에 요새 전공으로 전문가들 나온 책에도 부호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경우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자, 부호가 요게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자, 요 부호, 요때 그림 같은 경우 때 부호가 요게 각도가 이게 플러스 부호가 되는데 이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은 사실은 요 부호가 반대로 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요 부호를 플러스로 주고 요걸 마이너스로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코드5 출력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기하과학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근축과학과 유한광선과학, 실제과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축과학은 어떤 이 그림 같은 경우라면 빛이 아주 광축과 딱 가까이 붙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붙어가지고, 바짝 붙어서 이렇게 해서 상으로 가게 되면, 요 경우가 근축과학입니다. 즉, 광선과 입사적 높이 엣지가 아주 나빠서 광축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사각도 아주 작고 입사 높이도 아주 작아서 면이 휘어지는 것도 0으로 근사할 수가 있고, 그죠? 파면 자체도 Z제곱을 근사해도 전혀 차이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게 빛이 한 대로 정확히 모입니다. 이게 근축광학입니다. 실제 광학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는 빛이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사실은 수차라는 현상 때문에 빛이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근축광학에 표시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요 가른 각도를 마이너스, 요런 경우는 플러스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광학을 표시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실제 빛을 갖다가 벡터로 쭉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벡터 같은 x, y, z 성분이 세 가지 성분이 있고 벡터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근사 없이 우리가 빛의 추적을 갖다 유황광선광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사실은 그 각도의 부호가 이런 게 벡터의 경우는 이 각도가 보통 플러스로 잡게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다가 지금 한쪽으로 통일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앞으로 수식에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책에 있는 경우는 일단 보면은 면의 정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 A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물체 여기 놓이는 거죠. 여기 갖다가 L에서 여기 갖다가 물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호계가 따른다면은 요 면의 정점이 항상 기준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그러면 이 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물체는 앞에 L 되는 거리였으니까 이 L의 부호는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닥전자의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로 본다면은, 자, 여기서 본다면 면에서부터 상이 생길 때 거리를 갖다가 우리 상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갖다 우리가 L' 이렇게 보통 쓰게 되는데 L'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 플러스 부호를 가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미국에서 나온 책에는 현재 이 책이나 요거는 L에 대한 규약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갖다가 H하게 되면 이것도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게 각도 U가 U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맨 먼저 자, 여기 면이 휘어져 들어간 요 깊이를 갖다가 요 Z라고 하죠. 그 요 H와 L' 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 각도는 이제 U'이죠. 그럼 이 그림을 정확히 본다면 H는 하게 되면 L'-Z의 탄젠트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각도가 U'이고 L'은 거리고 면이 휘어져 들어간 기체치니까 요 삼각형에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식에다가 실제 광학에서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축광학에서는 이걸 갖다 근설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면이 휘어져 들어간 깊이의 Z값은 무조건 0으로 근사합니다. 즉 광선이 이렇게 높지 않고 여기 바짝 붙어서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Z를 갖다가 0으로 근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U'을 갖다가 그냥 탄젠트의 경우는 그냥 무조건 U' 이렇게 근설합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H는 그냥 L'의 U' 이런 식으로 즉 높이는 U의 1차함수로 근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광학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U'은 이 식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L분의 프라임분의 H 이렇게 써야 되게 되는데 자, 이 지금까지 부호각을 보게 되면 말이죠. L'을 갖다가 플러스로 보고 그럼 H를 플러스로 보고 U'를 푸는 부호는 이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이 책에 있는 전통적인 기하광의 표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나온 책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U' 부호를 갖다가 무조건 반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때 오늘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보통 그러면 U'를 갖을 때는 U'은 마이너스 L'분의 H 이렇게 바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이러한 방법 쓰게 되면은 부호가 하나씩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책의 난들에서는 이 방법들을 쓰겠지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즉 요즘 새로 나온 책들은 이렇게 나온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에서도 기하광을 갖다가 이미 나온 책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할 때는 미국에서 나온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호를 다 바꿀 겁니다. 자, 다음에는 자, 광학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면 제가 방금 여기 한 개를 그렸습니다만은 자, 빛이 이렇게 만나서 굴절적으로 면도를 광학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광학면에는 회전 대칭성 광학면과 비회전성 광학면이 있는데 이 광축을 중심으로 면을 뱅글 돌렸을 때 똑같아지면 즉 광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회전 대칭 있는 면과 회전 대칭이 없는 면으로 분리합니다. 그럼 그 중에 회전 대칭성 광학면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